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면서 이 그리스 문명이 제일 처음 시작되었던 곳이 어디 주변이라고 했어요? 크리토 섬이요. 에게해 주변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리스 문명을 배울 건데 그리스 문명의 맨 처음은 에게 문명이라고 했어. 아이게우스가 뛰어내린 바다라고 해서 에게해라고 했었죠. 네. 자, 이 에게 문명은 말 그대로 에게해 주변에서 시작된 문명이었고,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에서도 아마 페니키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을 거야. 자, 최초로 이 에게 문명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던 곳은 크레타 섬. 그래서 이 문명을 크레타 문명이라고 했어. 이거는 크레타 섬에서 시작을 했었고, 이 크레타 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의 이름이 미노스 왕이었기 때문에 이 문명을 미노스의 문명, 그래서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기도 한대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크레타 섬의 위치에 대해서 봤었는데, 자, 크레타 섬은 여기 보시면은 에게해 한가운데에 있죠. 에게해 한가운데. 그러면 이 섬에서는 주로 무슨 활동을 했을까, 사람들이? 해적 활동도 하고 무역 활동도 했고, 그치, 낚시도 했겠지. 이 당시에 이 낚시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이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했던 게 돌고래였대. 돌고래가 낚시를 돌고래를 잡았나봐.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 크노소스 궁전의 벽화에 가보면은 돌고래를 그린 벽화가 있어. 돌고래 3마리를 그린 벽화가 있고요. 이 돌고래 3마리 벽화가 크레타 이 크노소스 궁전에서 제일 유명한 벽화. 한번 봐봐. 잡아서 먹어요? 모르지. 그 당시 사람들이 돌고래로 뭐 했는지 우리는 어렵겠죠, 알기는. 맛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죠? 네. 돌고래? 안 보여? 여기 돌고래 보이지? 돌고래 그림? 자,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려진 그림이래. 그리고 이 지하로 가면 지하 미궁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생활을 알 수가 있었어. 일단 대표적으로는 해상 무역이 중심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던 섬이었었고요. 이 지진과 화산, 그걸로 인한 쓰나미 등등으로 많이 혼란스러울 때 아마 그리스 본토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했어.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테세우스에 대한 신화였었어. 크레타 문명 이후에 이 에게 문명을 주도했었던 문명은 미케네 문명. 미케네 문명은요,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했었던 문명이었었고요. 우리 지난번에 그리스 신화 얘기하면서 요 미케네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메두사 죽인 영웅 페르세우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미케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게 유명한 전쟁이 있어. 트로이 전쟁. 자, 이렇게 미케네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막 영웅, 전쟁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아마 미케네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숭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 정확하진 않아. 왜냐면은 얘네들의 기록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쨌든 미케네 문명은요, 크레타 섬을 침공했고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어.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 트로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에서 트로이 봤었지. 실제 트로이는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되게 작았었잖아. 네. 되게 작았었잖아. 그리고 지금은 트로이 주변에 논밭이 많기는 한데 아마 옛날에는 여기 있는 이 논밭은 전부 다 아마 간척지로 지금 넓힌 땅일 거고 옛날 해안선은 요거였을 거야. 자, 바다 근처에 있는 조그만 성 요걸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당시 엘리트들 뭐 유명한 아킬레우스라든가 아니면 미케네어 왕이었던 아가멤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요 트로이를 공격을 했대. 이거는 뭘까? 성이요. 아마 약탈 혹은 해적질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잘 표현을 했던 거야. 우리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그리스 신화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은 어떤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던 신이 한 명 있었어. 불화의 여신 에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인이 초대받지 못한 거에 앙심을 품고서 그 결혼식 자리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나도록 불화의 씨앗을 던진 거야. 그게 황금 사과였는데 이 황금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혹은 뭐 가장 최고의 여신에게라고 써 있었대. 그래서 이것을 받아본 그 당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세 명의 여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이 세 명의 여신이 자기가 최고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최고의 여자를 알아보는 인간계 최고의 미남에게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해서 얘네들이 물어본 사람이 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파리스한테 이 셋이서 로비를 한 거죠. 헤라는 파리스를 널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어주겠다. 아테나는 파리스에게 너를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최고의 힘과 기술을 주겠다. 아프로디테는 너에게 최고의 미녀를 주겠다. 파리스는 뭘 골랐을까? 아테나. 최고의 미녀를 고른 거야.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파리스가 고른 최고의 미녀가 누구였냐면은 남의 부인이었던 거지. 남의 아내. 그것도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네라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결국 이 파리스는 스파르타의 왕비를 납치했고요. 그래가지고 이 빼앗긴 왕비를 되찾기 위해서 이 그리스 올스타 군대가 출동을 한 게 바로 트로이 전쟁이거든. 자,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이 트로이 전쟁이에요. 아마 이거는 해적질이나 약탈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붙인 것 같아.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본인들이 설명하기 싫은 혹은 설명하기 애매한 거를 신의 뜻으로 떠넘겨가지고 이유를 만드는 거. 최고인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렇게 발전했던 미케네 문명. 그런데 북쪽에서 내려왔던 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멸망을 당했대. 도리아인에게 멸망. 그리고 이 다음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 암흑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뭐 암흑의 시대 뭐 이런 되게 중이병스러운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시대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암흑기가 한 200~3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그리스 땅에는 되게 신기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대.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미케네. 사실 이 미케네이긴 한데 미케네가 있던 땅에 생긴 이런 것들인 것 같아. 이렇게 생긴 성체로 된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 자, 그러면 이 성을 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예요? 누가 시켰을까? 돈 많은 사람들이 시켰겠지. 부자들이 시켰겠지. 근데 이 부자들이 직접 만들지 않았을 거니까 노예들을 시켰을 거야. 바로 귀족들이 노예를 시켜가지고 이런 성을 쌓았어. 그러면은 이 성은 안전했겠죠. 이 안전한 성에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성으로 나도 들어갈래 했을까?
일반 백성들이 더 받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짓는 농사 공동체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해. 이러한 도시, 어떻게 보면 도시, 하나의 도시인데 이 하나의 도시가 국가처럼 발전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그리스어로 폴리스라고 해요. 자, 이 폴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전체 여기저기에 생겼어. 자, 근데 이 폴리스는 말 그대로 도시와 그 주변을 의미하는 의미였고, 이게 하나의 커다란 나라로 발전하지는 못했대. 왜 그랬을까? 바로 그리스는 뭐가 많아? 산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여기가 그리스의 중심이다라고 할 만한 곳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는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여러 개의 도시 국가인 폴리스가 형성되었던 거야. 여러 도시 국가가 형성. 그리고 이 여러 도시 국가인 폴리스는요, 네, 성벽을 쌓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농업을 하던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이 폴리스를 지배하던 사람들은 아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을 거야. 그래서 귀족들이 지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폴리스와 관련된 영 단어가 굉장히 많아. 대도시를 뜻하는 뭐 메트로폴리스 이런 게 이 폴리스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 폴리틱이라는 말도 나왔어. 폴리틱 정치, 그치? 그래서 이 폴리스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왕 한 명이 내 맘대로 한다면 그 정치가 아니겠지. 여러 명의 귀족들이 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게 정치잖아. 그래서 이 폴리스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여러 도시 국가들은 서로 사이가 어땠을까? 사이가 좋았어. 왜냐면은 우리는 여러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하나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네, 공족 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자, 뭐가 같았기 때문에 스스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언어. 자, 이들은 우선 같은 신화. 그리고 이 신화가 옛날에는 뭘로 사용됐다고 했었니? 종교로 사용됐다고 했었죠. 종교, 그치? 그리고 뭘로 기록을 해? 글로 기록을 하겠지. 같은 언어. 그리고 같은 화폐를 사용했어. 자, 돈이 같고, 말이 같고, 종교가 같고, 이 정도면 이미 같은 나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대. 그리고 그렇지만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야, 내가 너희보다 잘났어. 내가 너희보다 뛰어나. 뭔가 이런 의식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은 4년에 한 번씩 어떤 모이는 축제에서 누가 더 어떤 나라가 더 뛰어난지를 경쟁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 바로 지금의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해. 올림피아 제전. 네. 4년마다 모여가지고 4년마다 네, 축제를 벌이면서 여기에서 네, 운동 경기를 통해서 경쟁도 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의 현대 올림픽이 됐었어. 자, 그 당시 올림피아 제전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경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상대방을 때리고 싶은 욕구. 복싱. 그리고 레슬링. 그 다음에 뭐 달리기, 높이뛰기, 멀리뛰기, 아니면은 뭐 원반 던지기, 뭐 창 던지기. 막 이러한 여러 종목들이 있었대. 자, 그러면은요, 이 올림피아 대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남자. 우선 남자, 여자. 남자. 네, 오직 남자만, 성인 남자, 자유민 이상의 성인 남자만 참여할 수 있었대. 아마 노예도 뛰어났으면 참여는 했었을 거야. 자, 근데 왜 남자만 참여할 수 있었을까?
이 당시 올림피아 제전은 오직 자기 사람의 그 몸, 신체만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대. 그러니까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뛰었던 거야. 옷을 다 벗고 뛰었던 거야. 자, 이런 데서 남자들이 옷 벗고 뛰어다니는데 여기서 여자들은 당연히 관람조차 할 수가 없었대. 여자들이 보다 보면은 야, 이 근육 멋진 남자들이 막 뛰어다니면 뭔가 자르자 이거. 그리고 이 당시 그런 것 때문에 막 그 바람 피거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남편들이 이 자식이 아니라 남편들이 본인 아내가 이거 보러 오는 거 이런 것조차 금지했대.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데서 지면은 죽을 가능성도 있었거든. 자기 남편이 죽는 모습을 아내가 보면 어떻겠니? 생각도 하기 싫지. 어쨌든 그래서 올림피아 제전에는 남자들만 참여할 수가 있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었던 올림피아 제전에서 여러 폴리스들이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고 경쟁을 많이 했었고, 이런 경쟁을 했던 폴리스 중에서 당연히 독보적인 폴리스가 등장을 했어요. 바로 이 대표적인 폴리스가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 우리는 아테네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일단 스파르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유쾌하다. 뭐가 유쾌해? 여기서 호호하면서 뭐? 이거 호호. 아니. 아니요, 답소리예요. 뭐 다른 말이? 네. 학습을 준비해. 안 들리서. 괜찮아.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은 자를 거니까. 지운 다음에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 편집 직접 진짜 저 뒤에 못 써. 뭐라고? 편집 막 직접 하세요. 나 말고 누가 하겠니? 나 말고 누가 하겠니? 나도 야 수익 창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편집자를 고용을 해? 제가 할게요. 수익 창출이 돼야 뭔가 하지. 야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이거를 돈 써가면서 뭔가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지. 그래서 교사 월급 저한테 조금 주세요. 싫어. 어이없네. 그러면 유튜브 안 올리고 말어 그냥. 하나씩만 지어줘. 사명이는요. 어? 편집 안 하고 필요한 사람. 그냥 카톡을 알았어. 본인 사정이지 뭘 빠지는 거는. 여기는 꼭 집어넣으시겠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유명한 폴리스,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스파르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상으로는 못 보는 부분, 자 실제 스파르타가 어떤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스파르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도에서 스파르타 자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정말 높네요. 농사 지었던 것 같죠. 농사. 우와. 다 농사를 지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파르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되게 막 근육질 아저씨들이 막 우와 할 것 같잖아. 자, 왜 그런 이미지냐면은 스파르타에서는 바로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노예를 지배하는 형태야. 그러면은 이 노예들이 농사를 짓겠죠. 당시 노예들의 숫자는 시민들의 2배가 넘었어. 자, 그러면은 이 시민들이 볼 때 노예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두려웠을까? 노예들이 함께 반란 일으키는 게 제일 두려웠겠지. 근데 당연히 이 시민들은 본인들이 근육질이 돼가지고 덤벼봐 우리가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 이 시민들을 양성할 때 굉장히 엄격한 교육. 그래가지고 우리 요즘까지도 막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되게 엄한 교육인 것 같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 소수의 강력한 시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강력한 시민을 양성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말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태어나면은 만약 이 아이가 약해 그럼 버려.
약한 아이는 스파르타 시민이 될 자격이 없대. 그래서 키우다가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 아이를 그 일부러 그 고난 속에 빠뜨리는 거야. 뭐 벼랑에서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없는 데다가 버리고 스스로 살아남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강력한 시민이 되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 먹을 것도 안 준대.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직접 찾아서 본인이 직접 사냥을 하거나 남의 걸 훔치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살아남은 시민들은 강력한 시민들만 남게 되고 바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의 이미지가 되었던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스파르타 지도에서 봤듯이 주변이 대부분 뭐 하는 땅이었니? 농사 짓는 땅이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는 농업 중심이었고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노예들은 농사를 짓고 있고 소수의 시민들은 근육이나 키우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남긴 게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남긴 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지는 못했을 거야. 우리가 이 스파르타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들의 대부분은 아마 스파르타가 아닌 아테네나 주변 나라들에서 남긴 내용들일 거야.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과장이 된 부분이 많겠죠.